안녕하십니까. 벌써 강의가 시작된 지가 2달이 지났군요. 오늘이 이제 9번째 만남이 됩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재밌기도 하고 조금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뀐다. 명상을 왜 하겠어요? 명상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뭐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각을 얻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 평생을 투자를 하잖아요. 수십 년 이렇게 투자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명상은 그런 높은 그런 경지에 국영열반에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기보다는 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이 좀 건강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뭐 적극성이 없고 이런 소극적인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활기차고 이제 좀 쾌활하고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삶의 모습을 이제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바꾸는 신체적으로는 좀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렇게 이제 사는 삶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게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명상이에요. 어떻든 큰 깨달음을 얻거나 과거 사람들처럼 또는 오늘날 현대인처럼 약간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뇌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주인공이고 또 감정의 주인공이고 뇌가 고장 나 보세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감정도 못 느끼고 감각도 못 느끼고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정신현상 또는 행동 같은 거 이런 거 지배하는 최고 중추가 뇌라는 거예요. 뇌라는 게 꼭 그 크기로 하면 한 1.3kg 내지 1.4kg 작은 수박 한번 요 손 요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긴 건 꼭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하고 말이죠. 그렇게요. 근데 이게 세포가 뇌세포라고 하는 게 뉴런이라고 말하거든. 이 뉴런이 이제 1천억 개 정도 있어요. 1천억 개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좀 배율이 더 좋은 현미경이 나오면 자꾸만 숫자가 늘어나요. 우리가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는 한 100억 개다 이렇게 했는데 졸업하는 무렵에 300억 개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뭐 최근에는 뭐 한 20년 전부터 벌써 한 뭐 1000억 개 이러는데 뭐 얼마나 될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현미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미시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현미경이 그것도 배율이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하니까 배율이 뭐 10,000배에서 10만 배, 뭐 몇십만 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보던 걸 볼 수가 있게 되거든. 예, 그렇고 1천억 개가 있고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이제 신경세포를 보조해주고 에너지를 갖다주고 또 이게 뭐 불순물 같은 거 이런 걸 뽑아내주기도 하고 하는 게 약 10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1조 정도 있는 거예요. 1조. 그러니까 물경 이 1.3kg 또는 1.4kg 될 만한 요 무게 속에 1조 1천억 개의 세포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뇌다. 그래서 이제 한 35세쯤 되면 하루에 한 몇만 개, 몇십만 개씩 죽어요, 세포가. 예.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죽어봐도 1년 내에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10만 개씩 하루 죽는데 해봐야 그게 그 얼마 많지가 않다고요. 원체 우리 뇌가 여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동물을 섭취하고 또 예를 들면 뭐 담배, 술, 뭐 나쁜 거 이런 거 하고 또 뇌에 좋지 않는 이런 영양소 같은 거 이런 거 취하고 만약에 산소 공급 줄었고 이러면
뇌가 세포가 확확 더 많이 죽겠죠. 그죠? 그 대사 활동 잘 안 되고 혈액 돌기가 혈행이 안 되고 이제 그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고 하면 더 빨리 더 죽겠죠. 그 노인들 가면 뇌가 많이 죽잖아요. 그러게 이제 인지 기능이 안 되면 그게 치매가 되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를 잘 보호한다는 그것이 우리 생명의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령부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초에 있는 것들은 띠내도 괜찮고 한데 뇌세포는 그렇게 하면 큰 고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뇌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해하고 우리의 정신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의 부분이 뇌입니다. 오늘 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명상을 하면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계율을 지키고 또 선행을 하고 말하자면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되면 내가 거기에 걸맞게 변화될 것인가. 또 우리가 악행을 하고 이를테면 막 못된 생각을 하고 폐악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거기에 걸맞게 또 내가 나쁘게 어떻게 잘못될 것인가. 모든 것은 자연과학에서는 인과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지으면 결과가 나빠지게 돼 있는 거고 원인을 잘 지으면 결과가 좋아지게 돼 있는 게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과학의 법칙이고 또한 불교의 법칙이죠. 불교도 인과의 법칙이죠. 그죠?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명상이라는 건 선행이거든, 선업이거든. 명상을 많이 하면 내가 바뀌어진다? 아니다. 어느 쪽이에요? 바뀌어진다? 예. 그냥 뭐 근데 뭐 짐작이 맞아요, 또 그리고 그게 바로 인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 밝혀진 거예요, 자연과학으로. 그래서 이제 명상의 가치는 점점 더 엄청나게 이제 그 현대인들이 명상에 열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좀 입문적인 그런 개념으로 명상할 때 뇌가 어떻게 바뀐가 하는 거를 좀 쉬운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뇌에 대해 관심이 한참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명상을 하면 뇌가 바뀔까에 관한 관심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이 가장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호기심이. 프랑스 사람 예술적이고 신비적이고 뭐 이런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동양을 여행을 해보면 요기들 있잖아요. 요가하는 사람들, 아주 고급 요가하는 사람들이 뭐 아주 희한한 그 기행들을 하고 이러니까는 저게 도대체 이 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데 대한 초기의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또 그 이전에는 그 과학적인 관심을 이제 보다는 순전한 호기심으로 1930년대, 40년대에 티베트를 여행한 그 여행가들이 쓴 그 여행기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티베트 여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티베트의 요가를 한 요기들은 아주 뭐 기행을 뭐 자기들은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어보면 이제 그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을 고수들이 산을 막 그냥 날아가서 어느 날 어느 저녁에 어느 큰 봉우리에서 여러 고수들이 모여가지고 법담을 한다. 그리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지금 여행 쓰는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다. 내가 직접 본 걸 얘기하면 이런 거다. 하고 썼는데 그것도 구덩이를 한 2m쯤 파놓고 그 구덩이 안에 이제 수행을 끝낸 사람이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딱 앉아서 정좌를 하고 명상을 하다가 푹 날라와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수행이 잘 되었다. 이건 직접 본 거래요, 자기가. 또 이제 그런 그 묘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발을 뭐 젓고 뭐 어째가 이렇게 싹 올라가 나온다 하는 그 아주 그 무슨 실감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또 이제 한쪽은 이 그 수건 있잖아요. 물수건을 몇 개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물수건을 쳐개고 영하 한 20도 되는 데서 우통을 벗고 빨가벗은 채 그냥 이 물수건을 얹어 가지고 몸에 열로 이 물수건을 이제 말른 거예요. 그래서 몇십 시간 사이에 이 물수건을 몇 개를 말르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의 그 도의 실력이 이제 인가를 받는다. 뭐 이거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30년대 여행가들이 그렇게 썼는 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달라일라마가 1970년대 뉴욕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생리학자 허버트 벤슨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자기는 이미 그런 소설을 읽고 나서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또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이제 이 물수건을 이 온도를 자기 마음대로 체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절하는가, 이걸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래 이제 좀 스님께서 좀 가서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라고 달라일라마께서 그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벤슨 하버드 대학의 벤슨 교수와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팀을 조직해가지고 어떤 재단에 메가드 재단이라는 재단에서 돈 연구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달람샬라로 가요. 그게 이제 1980년쯤인데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봤던 소설에서 봤던 그 장면은 다 그건 할 수 없고 딱 한 가지, 체온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것만 일단 이번 여행에서는 과학적으로 관찰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달라일라마께서 지정해준 몇 명의 수련자, 어느 산에 가면 아무 개가 있다, 또 어느 산에 가면 아무 개가 있다, 한 몇 사람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팀들이 당나귀를 막 몰고 말이죠. 막 끙끙거리면서 이제 과학 장비를 싣고 그 산중에 가서 해보니까, 아니, 이 양반들이 뜸모 요가라는 요가를 하는데, 이 뜸모 요가라는 게 이런 거를 해요. 이 번뇌를 불러 태우는. 번뇌를 불러 태우면 몸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통 때의 처음보다 한 화시로 해가 8도 또는 10도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계를 직장에다 항문 속에다 집어요. 이건 신체 내부의 온도입니다. 재고 그다음에 이 손 이런데 또는 등 이런 데다 이제 피부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8도 내지 10도 정도에 한 사람 독립적으로 한 3사람 했는데 3사람 다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양의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라는 데가 있어요. 과학 잡지 중에 제일 이제 권위가 있는 잡지가 네이처하고 사이언스라는 건데 거기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자들이 명상하면 그 명상이라는 마음 공부잖아요. 그게 우리 몸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뇌도 지배할 수 있다. 뇌도 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연구를 또 하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미국에 지난 시간에도 앞서서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첫 시간인가
TM이라는 게 미국에 1959년에 마헤시라는 사람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도의 요기이고 과학자이고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TM에 이제 그 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비틀스다 이런 얘기했죠. 비틀스 얘기했죠 그때. 예, 그겁니다. 그러던 이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그 과학적인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막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TM을 쫙 하고 있는 동안에 TM이란 간단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언이란 거 들어봤어요? 진언, 만트라, 예? 뭐 관세음보살 또는 뭐 나마미타불 또는 뭐 옴마니밤메훔 하는 이 진언을 그걸 만트라라고 그러는데 이걸 읊조리는 거예요. 예. 호흡하면서 그러는 거를 하는데 아주 단순한 그런 수행을 하는데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거를 이제 뇌파를 가지고 찍어보는 거예요. 그때 뇌파를 찍어보니까 명상할 때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그 TM 같은 거 듣게 하면 이 뇌파가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뇌파락 하면 이런 겁니다. 1초당 몇 번 이렇게 진동을 하느냐, 진동수, 이 프리퀀시 이렇게 주파수 이렇게도 말하는데 만약에 1초 동안에 뇌파가 이 진동수가 12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막 빨리 나오면 이거는 베타파라 그래요. 알파 베타 베타파라 그래요. 이 베타파는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몹시 각성되어 있다, 흥분되어 있다, 또는 생각이 많다, 예? 번뇌 망상을 많이 하고 있다, 사량 계교를 하고 있다, 예? 마음이 안정상태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막 생각을 하고 번뇌를 하고 막 고민도 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럴 때 이제 그 베타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 많이 하죠 지금? 예? 베타파 막 나올 거예요. 예. 별로 좋은 건 알겠죠. 망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이 쫙 접어들고 바깥에 갔던 생각이 내 몸 쪽으로, 내 안쪽으로 싹 들어오면서 편안해지면 뇌파가 그게 이제 주파수가 이제 12에서 30까지 올라갔던 게 주르륵 줄어들어가지고 8개 내지 12개 정도로 쭉 줄어들어요. 그 상태를 확 줄어드는 거죠, 이제. 예, 줄어드는 이걸 갖다 이제 알파파라 그래요. 알파. 이 알파파가 나오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편안한 상태에 가면 알파파가 나오고 이완되는 거예요.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이완되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때 이제 1980년대는 알파파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다. 베타파는 번뇌 망사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내가 좀 쉬면 알파파가 나오고 이게 휴식 상태가 되고 평온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번뇌 망상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수련가, 말하자면 TM 수련을 하는 명상 수련가를 전문 수련가를 딱 데리고 해보니까 그것보다 또 반을 줄어들어 있어. 그러면 이게 알파파가 8 내지 12개 주파수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그 4 내지 8 이렇게 줄어드는 뇌파가 나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타파라 그러는데 이때는 어떨 때고 하면 이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경계예요, 경계. 여러분 명상하면 깊은 생각에 명상에 빠지면 반틈은 잤는 것 같기도 하고 반틈은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번개처럼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지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명상을 해보면 그 경기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꼴까닥 하면 그때 잊혀버리거든. 조금만 더 그 연대해 버리면 자버려요. 자버리면 이거는 델타파락한 게 나와요. 이거는 1에서 또 4까지. 주파수가 하나에서 넷까지. 이 불규칙적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멋대로만. 그런데 이게 그 세타파는 굉장히 4개에서 8, 하나에서, 아니, 4개에서 8개까지이지만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편안한 뇌파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때 사람들은 이게 명상파다. 그래서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명상하면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간이란 개념이 몇 달도 명상에 빠져버려 몇 달 동안 그 한 명상인데 실제로는 몇 달을 했는데도 또 며칠간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대개 이제 80년대부터는 명상파라 그러면 세타파다. 세타파가 나올 때 세타파가 몇 개에서 몇 가지라고 했어요? 주파수 4개에서 8개까지. 그 정도 이제 나오면 그보다 더 줄어든 걸 뭐라고 했죠? 델타파.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수면이에요. 일반 수면이에요. 일반 수면. 수면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알파 상태라고 했죠? 8과 12 사이. 그거 사이에 세타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명상이구나. 시간의 개념이 초월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그 훨씬 더 깊은 수련을 한 스님들을 이제 가장 짧게 한 거는 10년 정도 수련을 하시고 또 많이 하시는 분은 스님이 55년 정도 수련하신 이 수련 티베트의 수련 스님들을 175명을 연구를 했어요. 아주 큰 연구죠. 그래 봤더니 도대체 이건 상상도 못할 뇌파가 나와요. 그 망상파로 과학했던 베타파 있죠. 그걸 2배나 올라가는.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30 내지 80 주파수가 이걸 이제 감마파라 그러는데 이런 뇌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무슨 망상을 이렇게 많이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죠? 그 주파수가 빨라지면 아까 망상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스님들은 깊은 수련에 들어가면요. 주의 집중이 아주 엄청나게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센 뇌파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시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신일도 하는 거예요. 정신일도. 온통 뇌가 하나로 움직여요. 하나로. 초점 하나에 모여요. 우리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래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깊은 수련하는 스님들은 그런 뇌파를 이거는 도저히 과학자들 상상도 못하는 뇌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안 나와요. 이런 뇌파를 찾아냈어요. 2000년대 와서. 그런 거에 대한 얽혀있는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뇌과학, 명상과 뇌과학의 그 관계에 대한 그 연구들을 크게 진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명상의 그 상태, 뇌 활동에 관해서 소상하게 아주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발견 때문에 명상의 그 가치라 할까? 명상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알 수 있게 됐고, 그 효과가 아주 입증이 되고, 그래서 명상하면 뇌가 바뀐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면 명상을 해서 뇌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제 소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열풍이 막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갑시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해 놓고 저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제일 위에는 80년대 명상 동안에 알파파 8에서 12개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게 알파파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TM한선 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느린 세타파가 나오더라. 응? 자, 세타파는 8 내지 4 내지 8 사이클 반으로 알파파의 반이죠. 이게 이제 특징이더라.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또는 이걸 선의식 상태란 말을 써요. 선의식이라는 건 의식 바로 밑에 있대. 무의식하고 의식 사이에. 그게 잠들 때 비슷한 약간 잠드는 것 같기도 한 잠든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아주 묘한 상태. 그게 저도 그런 그 경지의 선의식 상태 많이 가봤는데 명상을 좀 해보면 나와요. 다 와요. 그 정도. 예,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걸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싹 지나가고 큰 잡념이 싹 녹아 들어가고 아주 편안한 걸 느끼고 정말 그 맛에 명상을 하려고. 맨날 안 나와요. 맨날. 예, 맨날 잘 안 나와요. 그것도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데 그래도 그에 명상한 사람들은 참 그 경지에 가보고 그 맛으로 합니다. 뭐 어떤 날은 몇십 년 한 사람들도 막 분노도 천밀러 올라오고 자기 자신을 막 못되기가 막 그냥 자기가 고민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공부입니다.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막 그렇지? 세상 사는 것도. 자, 그다음에 2000년대에 아까 얘기한 거는 고도의 명상 수련자들, 즉 10년에서 55년 하신 그런 티베트 승려를 했더니 30 내지 80 사이클. 그게 무슨 파라 그랬어요? 감마파라고 하는 감마파가 나온다. 이 감마파는 정말로 집중이 되는 거고 또 그 아까 얘기 나눴는데 자비심을 낼 때 또 나와요. 순수한 마음. 자비심이라는 거는 탐진치가 탁 떨어져 나간 마음이거든. 그죠? 그 순수한 마음. 아주 그 부처의 마음이겠죠. 그렇게 될 때 이 감마파도 나온다. 집중이 차득 나오고. 뭐 또 의식 굉장히 이게 자비심 같은 맑은 의식. 티티하고 막 떼묻고 막 이런 게 탐진치가 묻혀 있는 거고 이게 싹 벗겨져 나간 그 아주 순수한 마음일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뇌파를 얻어야 되겠어요? 수련 많이 해가지고 감마파. 그게 바로 부처의 경지예요. 그게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감마파 따뜻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감성과 뇌 방구의 기능을 연구한 임상 연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참 명상의 연구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룬 연구입니다. 리차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연구입니다. 이분의 선생 지도 교수를 내가 잘 알고 나랑 같이 연구 같이 한 대학에서 같이 친구로 이제 있었던 분인데 이 데이비슨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야. 이 양반이 그 대학원은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은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친구가 이제 같은 대학원 동기가 다니엘 고울만이라고 EQ라는 여러분 EQ 많이 들었잖아요, 그지? 네. 그걸 개발한 책을 쓰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 다니엘 고울만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600만 권이 팔렸어요. 그 성서만큼 팔렸다는 책. 그 완전히 인간의 이해 새로운 장을 연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IQ가 중요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 IQ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이 다니엘 골만에 의하면 IQ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EQ라, 감성지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갈파를 한 게 다니엘 골만인데 그 사람의 친구야. 이 데이비슨이 그 두 사람의 지도교수가 내가 얘기하는 게리 슈왈츠라고 하는 내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두 사람이 골만하고 데이비슨 이 두 사람이 대학원을 이제 심리학과 마치고 이 논문 쓰기 전에 인도하고 스리랑카에 다니면서 명상을 한 거예요. 직접 불교 명상. 이 양반이 이제 명상을 체험하고 나서 명상가가 된 겁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은 대개는 그런 체험하고 명상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과학을 먼저 하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하러 가고 이런 수순을 밟는데 이 양반들은 호기심이 행동 액션 하는 겁니다. 그 명상이라는 걸 체험해보고 그에 대한 맛을 보고 그걸 과학을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이 돼 있는 거죠. 즉 자기가 체험한 경지를 과학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 체험도 안 해보고 과학으로 이해해가지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 머리도 좋고 체험까지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큰 이문을 풀기 시작해서 했는데 그게 우리 뇌가 감정을 지배하는 뇌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또는 막 소침 아주 우리가 막 의기가 소침하고 그러니까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부정적인 마인드 안 좋을 때 우리 마음이 안 좋을 때 지배하는 데가 있고 반대로 활기차고 막 넉넉하고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고 막 낙천적이고 이럴 때 또 지배하는 데가 있을 거다는 거야. 이거를 이 데이비슨이 연구를 이제 명상을 하면서 스님들을 보고 명상하는 사람 보니까 되게 활기차 있고 긍정적이고 막 낙천적이고 우울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활기차 있거든. 근데 우리는 막 스트레스에 짓눌려가 막 있는 사람들은 막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쫓기고 우울해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막 짓눌려 가지고 완전히 막 녹초가 된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상 같은 거 해가지고 활기차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막 이런 사람은 그 정반대의 감정 다. 근데 이게 지배하는 내가 명상한 사람들은 어디가 그러면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활발하게 움직인 그 내가 그런 명랑한 낙천적인 그런 정서를 만들어내는가 여기 된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명상가를 내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심리 검사, 정서 검사를 해보면 대활기차고 넉넉하고 낙천적이고 여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또 반대로 막 우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매사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사람도 있죠. 네. 예, 이렇게 딱 갈라가 놓고 심리 검사해 가지고 보고 뇌파를 찍어본 거야. 이거 보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구분이 잘 안 돼. 좌반구, 우반구의 기능, 그 활동성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약간 차이 나거나 한데 일반적으로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오른쪽 전전두엽이라 그래요. 이쪽 아마 이마 쪽이 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반대로 낙천적이고 여유 있고 활기차 있는 사람들은 좌측 전두가 활기차 있다. 우세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수백 명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심하게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불안신경증에 걸린 사람은 이 우방구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반면에 막 낙천적이고 좀 막 그냥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 사람은 이 좌방구 쪽이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렇게 이제 수백 명을 해보니까 그렇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수행을 많이 한 그 명상 수련 하신 스님들을 한번 대상으로 한번 연구해 보면 자기 가설이 맑을 것 같다. 스님들은 번뇌망상이 떨어져 나간 분이니까 이 좌방구가 이 전전두가 아주 우세할 것 같고 또 우리 일반 중생들은 이 우방구가 더 우세할 것 같다. 그래 이 가설을 입증해 보려고 달라일라마 스님한테 그 청원을 했어요. 그 전부터 달라일라마 스님하고 친했으니까 데이비슨이 했더니 달라일라마가 그럼 내가 27분을 추천해 줄 테니까 그 기회를 들고 오너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달람샬라로 간 겁니다. 이제 이 데이비슨이 갔는데 그 중에 처음 6명을 추천해 줘. 그 제일 그래도 괜찮다 하신 수행을 많이 하셨다는 스님을 추천을 해 주시는데 그래 가서 내가 미국서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이고 이런 요 기계 요만한 요걸 가지고 여러분 내를 찍어 보면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연구할 수가 있다고 좀 협조해 주시지 않겠느냐. 달라일라마의 스님의 그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그렇게 소개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달라일라마가 그 말씀하신 거니까 거절을 못하고 하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스님들이 수행한 스님들이 아니 요만한 그 장난감 같은 요 기계 가지고 무슨 사람의 심오한 그 정신 세계를 진단한단 말이냐. 참 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당신도 나를 따라서 명상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따위 뭐 연구하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안 나와요. 협조를 안 해주시니까. 그래가 실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 데이비슨이. 예?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큰 실망에 빠져있는 자기 가서 입증 못하고 저 달라일라마까지 이제 그 부탁까지 하고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이제 그 프랑스 출신의 승려가 있어요. 분자생물학자인 마티우 리카르라고 하는 그 양반은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분자생물학 박사를 하고 스님이 된 분이에요. 예? 이 스님이 이게 그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 스님들이 과학을 몰라가지고 안타까워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스님들한테 가서 아니 여기서 하지 말고 나를 따라 내가 그 미국 위스콘신 이 양반이 이제 위스콘신 대학이 있으니까 위스콘신에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위스콘신으로 한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게 드디어 175명을 들어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렇게 찍어보니까 175명의 그 스님이 작게는 10년, 많게는 몇 년? 55년. 이렇게 한 스님이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어디가 더 우세했겠어요? 그렇죠. 좌방구, 전전두. 예? 이게 더 훨씬 더 우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데이비스는 정말 큰 횡재수가 된 거죠. 이게 자기 가설이 입증이 되고 이게 막 너무나 참 중요한 발견이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뇌가 달라진다. 명상하면 뇌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진다. 참 좋은 감정으로. 그러면 이게 심리 치료가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하면 바로 심리 치료가 되는 거야. 우울증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스님들은 그렇다 하자. 그러면 일반인도 그러면 이 스님들처럼 명상을 하면 뇌 기능이 바뀔까? 이거를 연구해 본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리차드 데이비슨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MBSR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존 카바틴이라는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스트레스에 막 짓눌려 있는 그 한 바이오텍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8주 동안 해봤어요. 했더니 하기 전에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우방구 전전도가 더 우세했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고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8주 딱 MBS를 하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성격도 정서도 그렇게 낙천적이 되고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것도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좌방구 우세성 바뀌면서 면역 기능도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 우방구에서 좌방구 많이 바뀐 사람일수록 면역 기능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러니 자 우리 같은 중생들도 명상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그러니까 봐요. 스님들은 55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프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55년 하겠어요? 네, 힘들겠죠. 그런데 자, 2달 해가지고 8주 안에 바뀔 수가 있다. 이건 여러분 해볼 만 하겠죠? 네. 정신치료 받으러 안 되겠죠? 네. 쥐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제 명상이 이제 심리치료의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 신체치료 그건 뭐냐? 면역이 올라갔다 그랬죠? 네, 질병이 잘 안 걸린 거예요. 이 2개 다 효과가 왔어요. 마음도 바꾸고 신체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너무나 획기적인 연구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거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이어갈게요. 네. 고맙습니다.